안녕하십니까. 깜봉의 태극권 깜봉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태극권 도장을 선택할 시 주의점, 어떤 식으로 태극권 도장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태극권은 그 발생 시기에 대해서 참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태극권의 원류라는 진식 태극권 내에서도 이야기가 많고요. 양식 태극권에서는 양노선 노사가 진가구에서 태극권을 배웠지만 그 흐름은, 계보는 장삼풍 혹은 장삼봉이라는 도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장삼풍이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송나라 말, 원나라 초에 계셨던 도인이었고, 전설상으로는 당나라 때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가 한 600년대 정도니까 한 1400년 정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로 치면은 상당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술이 되는 건데요. 지금 거진 학계에서는 진식 태극권의 이야기인 명말 총초 때 사람인 진앙정이 태극권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거의 정설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한 400년 정도 된 중국 무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극권이라는 무술이 엄청나게 많은 계파가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식 태극권, 양식 태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식 태극권, 오식 태극권, 손식 태극권, 화식 태극권, 정자 태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 외에도 어떤 태극권이 있냐고 하면은 왕시 수성 태극권, 그 다음에 풍지관 노사의 진식 혼원 태극권, 그 다음에 홍파 태극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홍파 태극권은 진발가 노사의 제자인 홍균생 노사가 진식 태극권 실현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홍균생 노사가 본인 저서에서는 이제 자신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진발가 노사가 가르쳐 준 것을 좀 다듬어서 투로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실현권법은 진식 태극권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홍균생 노사의 그 성씨를 따서 홍파 태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홍파 태극권,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쪽의 태극권을 알고 있는데 매문 태극권, 그 다음에 부리 태극권, 그 다음에 이제 무당파에서 가르치는 무당삼봉 태극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 이름 안에 삼봉이라는 장삼봉 도인의 어떤 그 맥을 잇는다, 그런 의미의 무당삼봉 태극권. 그 다음에 똑같이 장삼풍의 태극권을 개정한다는 장삼풍 태극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하죠. 시샤오동과 싸운 그 레이레이가 만든 내공 태극권. 그 다음에 역시 시샤오동과 싸운 실전 태극권이라는 마보국의 혼원형이 태극권.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고유의 태극권이라는 동문 태극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그 태극권 종류는 한 이 정도 되고요. 아마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아마 태극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태극권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신의 태극권의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이점을 또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무리수를 두는 태극권이 참 많은데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왕전린이라는 태극권 고수가 시샤오둥에게 이제 도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과 일본에서
태국권의 원조라고 주장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태국권을 바로 잇겠다.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을 봤는데요. 그 중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한국의 태생적인 태국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한국이 태국권의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국이 태국권의 원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한데요. 태국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 무술입니다. 우리 한국 고유의 무술임에도 불구하고 태국권이라는 명칭을 쓰는 동문태국권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태국권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태국권의 원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문태국권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동문태국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중국의 태국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리와 한국 선도에서 비롯된 이 태국권의 원리는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문태국권, 동쪽의 태국권이라는 동문태국권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동문태국권을 배우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굳이 한국의 전통 무술이죠. 전통 무술인데, 이름에 태국권이라고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동문태국권에서도 중국의 태국권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금 명칭을 달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태국권은 그냥 태국권이라고 생각을 하지, 오히려 태국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 친구 중에는 제가 태국권을 수련한다고 하니까 태권도하고 같은 거냐고 묻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태국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은 중국 태국권 배우러 왔는데 한국 태국권을 배우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태국권의 원조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신생 태국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에서는 자신의 태국권이 다른 태국권보다 좀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아니면 과장되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태국권이라는 무술이 가지는 좀 문제점, 내지는 좀 난해함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공인 자격증을 주지만, 태국권은 국가 공인 자격증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만약에 중국에서 어느 유명한 노사 밑에서 배사를 하고 정식 제자가 되어서 배사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중국 본토나 국내의 태국권 대회에서 입상을 하여서 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지 않는 다음에야 관장이 가지고 있는 태국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국권 지도자 자격 논란이 발생하는데요. 또 태국권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원리를 제대로 설명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치 이하면은 태국권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유명 노사가 많은 돈을 받고 배사증을 파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6개월 단기간 지도자 연수 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마치면은 지도자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죠. 지도자 자격증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국권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태국권은 바른 스승 밑에서 10년을 배워야 인정받고 깊은 내용을 이해하려면 30년 이상은 닦아야 한다. 10년, 30년이라는 기간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기간이 있다는 거는 많은 시간을 태국권 수련에 투자해야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길게 생각하면 길 수도 있지만 태국권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단기간입니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진식 태국권의 경우에는 4가지 투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병장기가 있습니다. 검, 도, 봉, 대간, 창, 여러가지 무술에 쓰는 그 병기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또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국권은 또 추수수련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추수수련이라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투로들을 6개월 단기간 속성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노가일로 하나 배우는 것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개월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서 지도자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정말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사증을 받는 분들도 당연히 그만큼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배사증을 받는 게 당신이 태국권을 할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밑에서 내 밑에서 정식적인 제자가 됐으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투로 배우고 병기를 배워도 4년 정도, 빠른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은 3년, 일반적인 사람들은 4, 5년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투로라도 제대로 할 텐데, 배사 자격증을 받고 바로 도장을 차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배사 자격증을 받고 단기간에 도장을 차리시는 분들이나 6개월 속성 지도자 자격증 연수를 받고 도장을 차리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지 못한 행동이고요. 정말 피땀 흘려서 수련을 하고 깨달은 바가 있는 관장님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 7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진식 태국권을 배웠으니까 진식 태국권 내 7분이면 다른 태국권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름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 태국권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 태국권을 잘 모르던 사람이 이제 집 근처 태국권 도장을 가서 태국권 수련을 하다가 본인하고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관장님이 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장의 분위기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도장에 다니는 회원이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 도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고 이제 다른 도장을 가서 태거권을 수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성품이 그래도 좀 정상적인 분이라고 하면 태국권은 좋은 운동이니까 다른 도장 가서도 열심히 배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일부 관장님이 악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태국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태국권을 한번 배워볼까라고 해서 왔는데 맞지 않아서 도장을 관둘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놓고 악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제3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자신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의 여타여타한 상황들 때문에 태국권 도장을 선택을 할 때는 지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 군데 도장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단순히 집 근처라서 이제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인터넷상에 유명하신 분이 하는 태국권이라서 왔다 생각하시는 도장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특정 문파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서 태국권 도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태국권 도장을 선택을 하실 건데요. 그러면은 일단 그 도장의 관장님 이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유명하신 분이면은 아마 이력이 짧지만은 그래도 나와 있을 것이고요. 어떤 대회에 입상을 했다든지, 어떤 분한테 배사를 받았다든지, 경력이 얼마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촬영한 유튜브 동영상도 꽤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장님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태국권을 찾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동네 근처, 아니면 좀 가까운 도장을 선택하셨을 텐데,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럼 자기가 배우는 태국권이 뭔지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가려는 도장에서 가르치는 태국권이 어떤 태국권인지 좀 알고 난 다음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에서 그 공원에서 하는 관아식 태국권이라든지 양식 태국권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데, 진식 태국권처럼 좀 양식보다는 몸놀림이 좀 많고 과격한 것도 있는 태국권을 배운다고 하면은 본인에게 맞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려는 도장에서 어떤 태국권을 가르치는지 도장도 한번 보시고, 그거를 한번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이 선택이 되면 최소 3개월 정도 일단은 도장을 다니셔야 됩니다. 최소 3개월 정도 도장을 다니면 아마 처음에 이제 기본공을 가르쳐 주실 거고, 다음에 입문 투로를 가르쳐 주실 거고요. 입문 투로 끝나면 이제 종식 투로, 진식 태국권 같은 경우는 이제 노가 일로를 배울 겁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은 그 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분도 생겼고, 관장님의 이제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 도장과 맞는지,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여건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같이 다니는 회원들이 나랑 좀 코드가 맞는지, 관장님이 나랑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는 시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도장을 다니면 대충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랑 잘 맞으면 계속 다니는 거죠. 계속 다니는데, 나랑 좀 맞지 않으면 일단 관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도장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저랑 맞지를 않아서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조금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태국권은 뭐 좀 이것보다는 좀 추수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도장에서는 추수를 언제쯤 배울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관장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이제 오히려 이제 관장님이 또 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좀 갈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이제 관장님이 답변을 잘 안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역정을 내신다든지 하면 그 도장은 안 다니셔도 됩니다. 그냥 과감하게 다른 도장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근데 관장님이 굉장히 좀 친절하게 뭔가 애써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한번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도장 다 좋은데 뭐 이거 하나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사실 어떻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묻어가는 거죠. 도장이 다 자기 마음 같으면은 좋은데 뭐 하나 정도는 좀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도 안 어울리고 자기가 색깔했던 도장도 다르고 관장님도 이렇게 쏙 친절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도장 옮겨야죠. 그러면 이제 3개월 정도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좀 친해졌으니까 분위기도 파악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장은 단일 도장이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도장 찾으시면 됩니다. 뭐 제의식 느낄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관장님한테 다른 도장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인사는 해야죠.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면은 관장님도 기분 나쁘고 회원인 본인도 조금 찝찝하니까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도장을 옮기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관장님이 악담을 한다 그러면은 잘 관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도장을 선택할 때는 일단 자기가 뭘 배웠는지 그 도장의 관장님이 어떤 분인지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다녀서 좀 도장 내 분위기라든지 관장님이 어떤 가르치는 수준 뭐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서 계속 다닐 도장이면 계속 다니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싶으시면 도장을 옮기는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3개월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절약하는 어떤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